엔비디아 어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기술주, 요즘 고전하고 있는, 이번 어닝에 특별히 고전하고 있는 기술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바다장. 근데 오늘도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고 살짝 반등하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살짝 지금 무너지는 모습인데, 오늘의 시장 하락의 주범은 지금 마소가 뽑히고 있죠. 그렇죠? 자, 일단 이번 주 증시의 첫 번째 관문, 이번 주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수요일 장 끝나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금요일에 PC, 그 전날 목요일에 이제 GDP 발표인데요. 정말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이번 주 어닝의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닝이 무너지면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다시금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다시금 반등의 모양새로 돌아설 수 있는 완전히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시장의 강세장은 엔비디아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AI 랠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지난 분기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다시 한번 AI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AI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 AI 거품론이 이제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AI 상승에는 거품이 낀 것만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럴 때 예로 드린 게 뭐냐면, 저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새로운 아이폰을 볼 때마다 실망이에요, 사실은. 전화기도 두꺼워지고, 전화기를 만드는지 무슨 카메라를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안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아이폰 안 써 하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 거품 낀 거 맞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거품 낀 거 맞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 시대는 지났거든요. 자, 미국 증시는 올 들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랠리를 주도한 것은 M7을 비롯한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올해 들어서 M7 주식들이 좀만 더 힘을 내줬다고 한다면 시장은 정말 랠리를 일으켰을 텐데 오히려 시장을 끄집어내렸죠.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렸죠. 올해 증시 강세는 에너지와 금융, 헬스케어가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M7은 메타만 17% 올랐을 뿐 엔비디아는 0.1%. 대박.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소, 아마존은 시장을 끄집어내렸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기술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미국 현지에서는 현지점에서 기술주 없이는 주식시장이 어떤 지수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미주놀도 뷰가 스탠스가 이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간 수익률이 부전했던 기술주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130달러 선에서 주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가 신고점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약세를 보게 된다면 지난 월마트처럼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우려되는 전망을 듣게 된다면 증시는 다음 분기까지 추가 상승이 아니라 폭삭 내려앉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참고로 저희 엔비디아 이 영상은 내일까지 시리즈로 좀 올려드리겠고요. 한 번 올릴 때마다 1부는 오픈 영상, 2부는 멤버십 영상, 이렇게 멤버십 영상 항상 실전 중심이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이럴 때는 엔비디아 어닝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황소들, 자, 엔비디아는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보면 여전히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엔비디아 성장은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엔비디아 어닝이 있었잖아요. 어닝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닝 발표 이후에 자, 이 젠슨왕이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겠지만 강력 매수 등급을 반복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일단 핵심 지표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리포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 초고속 성장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PEGI 비율이 0.66인데 역사적 할인율이 26%고요. S&P 500 지수보다 500% 이상 높다는 겁니다. 내년에 83%의 상승 잠재력이 있고 2035년까지는 10배가 될 거랍니다. 와, 10배. 10년 안에 10배 간답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곰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지금 반도체 주가 꺾였다는 거죠. 기본적인 추세가. 자, 두 번째는 보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딥시크 나오죠.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뭐 다른 건 몰라도 엔비디아가 제품 좋은 건 아는데 비싼 것도 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한 거니까 그의 고객들에게 좀 그랬죠. 근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는 엔비디아 고객들이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황 사장이 딥시크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죠. 딥시크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저가형 GPU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뭐 또 강조할 것인가. 근데 지난번 살짝 그거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엔비디아가 강조했던 자신의 최신형 GPU에 대한 일종의 무용론이 될 건데 뭐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참 황 사장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느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세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 오늘 이렇게 반등을 들어왔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빨간색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딱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어닝을 딱 보시면 여기 2라고 쓴 게 어닝이잖아요. 언젠가부터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는 거는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하락한다,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서 최소한 과거에 가졌던 덮어놓고 우상향, 희망회로는 단호히 끊으시고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보다 실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에 대한 것은 2부 순서 또 내일 시리즈로 저희가 한 편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